이 인생에서 헛되고 부질없는 것 5가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처럼 인간의 마음도 변덕스럽고 불안정하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의 평화에서 비롯된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이 인생의 모든 경험도 결국은 하나의 근원으로 돌아간다. 중요한 것은 그 여정에서 어떤 의미를 찾느냐이다. 산에 오르지 않고서는 그 산의 높이를 알 수 없듯 인생의 고난 없이는 진정한 성취를 이해할 수 없다. 학창시절 은전 한입이라는 수필을 보았습니다. 그저 은전 한입이 가지고 싶어서 모았다고 했는데 왜 모았는지는 생각을 못했던 기억으로 남습니다. 우리가 돈을 모으는 것도 비슷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모으는데 왜 모으는 지 목적과 목표가 없으면 이렇게 황당한 결말로 남을 것입니다. 필요도 없는 것을 위해 돈을 모은 것이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는지 삶의 목표 설정이 더 중요합니다. 아니면 순서가 거꾸로 된 거니까요. 오늘은 이렇게 인생에서 헛되고 부질없는 것이 뭔지 알아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남의 시선 의식하며 사는 것. 남의 시선 의식하며 사는 것처럼 바보 같은 일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인데 말이죠. 이건 민감한 이야기입니다만 부모의 기대에 사는 것도 바보 같은 짓입니다. 유산이 많다면 좀 생각해 볼 문제이지만 부모님 유산 바라고 말을 듣는 것도 웃긴 행동입니다. 내가 불행한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 주변에도 부모님이 공무원이 되라고 해서 10년이 넘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본인은 하기 싫은데 부모님이 시켜서 한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내 인생 대신 살아줄 것이 아닌데 이러면 안 될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한때 한 마을에 바람의 소리라고 불리는 지혜로운 노인이 살았습니다. 이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의 이치를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삶과 미래에 대해 고민하며 노인에게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노인은 그들을 조용한 호수가로 데려갔습니다. 호수의 물은 거울처럼 맑아 하늘과 구름이 그대로 비춰졌습니다. 노인은 젊은이들에게 돌멩이를 하나씩 주며 호수에 돌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돌이 물에 닿는 순간 평온했던 물의 표면에 파문이 일었습니다. 노인은 물결이 서서히 가라앉고 호수가 다시 평온해지는 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던진 돌멩이는 세상의 시선과 기대 같아. 그것들은 잠시 너희 마음의 호수를 흔들지만 결국은 가라앉고 너희 내면의 평화만이 남게 될 거야. 진정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 평화를 어떻게 유지하고 너희 자신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느냐야. 그 후 노인은 젊은이들을 이끌고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에는 다양한 나무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떤 나무는 높이 자라 하늘을 향해 있었고 어떤 나무는 넓게 가지를 펼쳐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보다시피 이 나무들은 서로 다르게 자라. 그들은 다른 나무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아. 오직 자신의 본성대로 빛을 향해 물을 향해 자라. 너희도 마찬가지야. 남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너희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그것이 너희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야. 젊은이들은 노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자신들의 삶을 다시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며 살아온 것이 아닌지,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젊은이들은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적 가치와 꿈을 따라 자신만의 삶을 꾸려나갔습니다. 바람의 소리, 노인의 교훈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졌고 그의 이야기는 후대에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바다에 비친 달의 모습은 물결에 의해 계속 변화하지만 달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본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은 방향 없이 흩어지는 삶을 의미한다. 자신의 길을 확고히 걷는 것이 진정한 의미를 찾는 길이다. 나무가 다른 나무를 향해 자라지 않듯 사람도 남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서는 안 된다. 자신만의 빛을 바라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두 번째로 지나간 일을 계속 후회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만 저는 예전에 지나갔던 창피한 순간에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상황으로 교훈을 얻었으면 지나가면 되는 일인데 지나간 일에 계속 후회하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아까운 시간만 지나감으로 딱 교훈 얻고 지나가면 됩니다. 흘려넘기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과거의 실수로 인해 매일을 후회하며 지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키린이었습니다. 키린은 젊은 시절 한 번의 큰 실수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믿었고 그 일로 인해 매일을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시간의 여행자라 불리는 신비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이 노인은 과거와 미래를 여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키린에게 자신의 과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키린은 망설임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과거로 돌아가 그 실수를 저지르기 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바꾼 키린은 놀랍게도 자신의 삶이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려움과 시련이 그의 삶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키린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인생은 실수 없이 완벽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최선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키린은 시간의 여행자와 함께 현재로 돌아왔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기 시작했고 매일을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운 교훈을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키린은 점차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인생의 교훈을 전하기 시작했고 많은 이들이 그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노인이 다시 떠날 때가 되었을 때 키린은 그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시간의 여행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 있다 해도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너는 이미 그 답을 찾았어. 강물이 항상 앞으로 흐르듯 인생도 계속 전진해야 한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새로운 가능성의 강을 건널 수 없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듯 모든 계절은 변화한다. 지나간 계절을 그리워하기보다는 다가올 봄을 준비하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다. 태양이 매일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듯 우리도 매일을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어제의 해가 지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세 번째로 나 자신도 못 바꾸면서 남을 바꾸겠다고 애쓴 것. 털난 짐승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의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안 바뀌면서 남에게 배우자에게 바꾸라고 하는 것은 참 웃긴 일입니다. 먼저 본인이 바뀌고 남을 지적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나도 이렇게 바꾸었으니 당신도 이렇게 하세요 하면 먹힙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자신의 습관을 바꾸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미로였습니다. 미로는 마을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그 방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습관을 지적하며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변화의 마법사라 불리는 여행자가 찾아왔습니다. 이 여행자는 미로의 행동을 지켜보다가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자신에게 변화를 주는 작은 도전을 하면 당신의 노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게 될 것이다. 미로는 이 제안에 흥미를 느끼고 도전을 수락했습니다. 첫 번째 주에 미로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조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몇 일은 힘들었지만
점차 그의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매일 새로운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마을 사람들이 그의 친절에 화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매일 자신의 식습관을 개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건강한 식사를 하면서 그는 더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매일 저녁 시간을 내어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이로는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깊이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변화의 마법사가 다시 마을에 돌아왔을 때 미로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변화된 모습과 행동이 마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람들은 미로의 변화에 자극받아 스스로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긍정적인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 때 대나무는 유연하게 휘어지면서도 꺾이지 않는다. 이처럼 자신을 먼저 견고히 하고 유연성을 배워야 타인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강물이 바위를 조금씩 깎아내듯 자기 변화도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자신의 변화에 집중하지 않고 남을 변화시키려는 것은 물이 바위를 향해 흐르지 않는 것과 같다. 씨앗이 땅 속에서 자라나 큰 나무가 되기까지 스스로의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 타인의 성장을 서두르기 전에 자신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로 인간관계 영원하다. 믿고 상대방에게 너무 의지하는 것. 인간관계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진짜 친한 친구와 부모님이 물에 빠졌는데 한 명밖에 못 구하는 상황이면 누구를 구하겠습니까?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 인간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상대방에게 의지하지 말고 혼자 일어서야 합니다. 옛날 어느 왕국에 자신의 모든 행복을 왕자와의 우정에만 의지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신하의 이름은 리안이었습니다. 리안과 왕자는 어린 시절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친구였으며 리안은 왕자 없이는 자신의 삶이 의미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국에 갑작스럽게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왕자가 먼 나라로 긴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왕자의 여행은 몇 년간 지속될 예정이었고 리안은 처음으로 왕자 없이 혼자 남겨졌습니다. 리안은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것만 같아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리안은 자신의 내면과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취미를 발견하고 마을 사람들과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리안은 왕국의 도서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지식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리안은 자신도 몰랐던 새로운 열정과 능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왕자가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리안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리안은 왕자에게 자신의 새로운 경험과 발견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왕자는 리안의 변화에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강물이 항상 같은 길을 흐르지 않듯 인간 관계도 변화한다. 변화는 자연의 일부이며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스스로를 발견해야 한다. 해가 뜨고 지듯 인간 관계도 시간에 따라 변한다. 각각의 만남과 이별은 우리 삶의 일부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성장한다. 나무가 계절에 따라 잎을 피우고 떨어뜨리듯 인간 관계도 때로는 가까워지고 때로는 멀어진다. 중요한 것은 각 계절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의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 인연에 연연하면서 괴로워하는 것. 인연이란 심리학에서도 5년마다 친구나 주변 사람이 바뀐다고 합니다. 관심사 등이 변경되면서 일어나는 것인데 옛날 인연에 연연하면서 괴로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 중 하나는 본인이 바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행복하다면 대부분의 나쁜 일이나 집착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옛날 어느 도시에서 인연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깊은 고민에 빠진 젊은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린이었습니다. 아린은
한때 자신과 깊은 인연을 느꼈던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고 나서 그 상실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린 것만 같아 매일을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리는 숲속을 거닐다가 신비로운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아린에게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그림을 그려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아린은 처음에는 그 조언에 회의적이었지만 노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린은 매일 숲으로 가서 자연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강물이 바위를 부드럽게 쓸어가는 모습,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의 춤, 그리고 계절의 변화를 섬세하게 그림에 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린은 자연의 변화무쌍함과 그 속에서도 계속되는 삶의 리듬을 발견했습니다. 아린이 숲에서 보낸 시간은 그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는 인연이라는 것이 자연의 일부처럼 변화하는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듯 인연도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멀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자연의 순환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을 얻은 후 아린은 자신의 새로운 작품을 전시회에 선보였습니다. 그의 작품에서 사람들은 자연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인생과 인연에 대한 깊은 통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린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는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인연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다. 강물이 과거의 경로에 집착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인연을 붙잡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나무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잎을 떨어뜨리듯 우리도 인연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잎이 떨어지는 것은 새로운 성장을 위한 자연의 준비 과정이다. 바람에 의해 모래가 재배치되듯 인생에서 인연도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한다. 모래알 하나하나에 집착하는 것은 바람의 자유로운 흐름을 막는 것이다. 옛날 어느 화창한 봄날 5명의 친구가 모여 인생에서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각자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가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숲속에 있는 오래된 오두막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밤새도록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각자가 생각하는 인생에서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에 대해 토론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사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고, 두 번째 친구는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에 대해 말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남을 변화시키려는 헛된 노력에 대해, 네 번째 친구는 인간 관계의 영원함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 친구는 인연에 대한 연연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친구들은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법사를 찾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마법사는 그들에게 특별한 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각자의 문제를 상징하는 5가지 물건을 숲속에서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변덕스러운 강물을, 두 번째 친구는 떨어지는 낙엽을, 세 번째 친구는 견고한 바위를, 네 번째 친구는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를, 마지막 친구는 흘러가는 구름을 찾아왔습니다. 마법사는 이 5가지 물건을 사용하여 각자의 문제를 상징하는 마법의 무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무략을 마시면서 자신의 문제를 상징하는 물건에 대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무략을 마시자 갑자기 숲이 환상적인 빛으로 가득 차며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남의 시선이나 과거의 후회, 타인의 변화, 관계의 영원함, 그리고 인연에 대한 연연함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친구들은 각자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를 통해 인생의 여정에서 마주치는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을 넘어서 진정한 자아 발견과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방법에 대해 탐구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삶에서 깊은 깨달음과 성장을 이끌어내는 여정이 계속되길 희망합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나 고민이 있다면 이야기 나누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순간들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인생에서 헛되고 부질없는 것 5가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처럼 인간의 마음도 변덕스럽고 불안정하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의 평화에서 비롯된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인생의 모든 경험도 결국은 하나의 근원으로 돌아간다. 중요한 것은 그 여정에서 어떤 의미를 찾느냐이다. 산에 오르지 않고서는 그 산의 높이를 알 수 없듯 인생의 고난 없이는 진정한 성취를 이해할 수 없다. 학창시절 은전 한입이라는 수필을 보았습니다. 그저 은전 한입이 가지고 싶어서 모았다고 했는데 왜 모았는지는 생각을 못했던 기억으로 남습니다. 우리가 돈을 모으는 것도 비슷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모으는데 왜 모으는 지 목적과 목표가 없으면 이렇게 황당한 결말로 남을 것입니다. 필요도 없는 것을 위해 돈을 모은 것이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는지 삶의 목표 설정이 더 중요합니다. 아니면 순서가 거꾸로 된 거니까요. 오늘은 이렇게 인생에서 헛되고 부질없는 것이 뭔지 알아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남의 시선 의식하며 사는 것. 남의 시선 의식하며 사는 것처럼 바보 같은 일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인데 말이죠. 이건 민감한 이야기입니다만 부모의 기대에 사는 것도 바보 같은 짓입니다. 유산이 많다면 좀 생각해 볼 문제이지만 부모님 유산 바라고 말을 듣는 것도 웃긴 행동입니다. 내가 불행한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 주변에도 부모님이 공무원이 되라고 해서 10년이 넘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본인은 하기 싫은데 부모님이 시켜서 한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내 인생 대신 살아줄 것이 아닌데 이러면 안 될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한때 한 마을에 바람의 소리라고 불리는 지혜로운 노인이 살았습니다. 이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의 이치를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삶과 미래에 대해 고민하며 노인에게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노인은 그들을 조용한 호수가로 데려갔습니다. 호수의 물은 거울처럼 맑아 하늘과 구름이 그대로 비춰졌습니다. 노인은 젊은이들에게 돌멩이를 하나씩 주며 호수에 돌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돌이 물에 닿는 순간 평온했던 물의 표면에 파문이 일었습니다. 노인은 물결이 서서히 가라앉고 호수가 다시 평온해지는 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던진 돌멩이는 세상의 시선과 기대 같아. 그것들은 잠시 너희 마음의 호수를 흔들지만 결국은 가라앉고 너희 내면의 평화만이 남게 될 거야. 진정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 평화를 어떻게 유지하고 너희 자신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느냐야. 그 후 노인은 젊은이들을 이끌고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에는 다양한 나무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떤 나무는 높이 자라 하늘을 향해 있었고 어떤 나무는 넓게 가지를 펼쳐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보다시피 이 나무들은 서로 다르게 자라. 그들은 다른 나무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아. 오직 자신의 본성대로 빛을 향해 물을 향해 자라. 너희도 마찬가지야. 남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너희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그것이 너희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야. 젊은이들은 노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자신들의 삶을 다시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며 살아온 것이 아닌지,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젊은이들은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적 가치와 꿈을 따라 자신만의 삶을 꾸려나갔습니다. 바람의 소리, 노인의 교훈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졌고 그의 이야기는 후대에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바다에 비친 달의 모습은 물결에 의해 계속 변화하지만 달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본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은 방향 없이 흩어지는 삶을 의미한다. 자신의 길을 확고히 걷는 것이 진정한 의미를 찾는 길이다. 나무가 다른 나무를 향해 자라지 않듯 사람도 남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서는 안 된다. 자신만의 빛을 발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두 번째로 지나간 일을 계속 후회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만 저는 예전에 지나갔던 창피한 순간에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상황으로 교훈을 얻었으면 지나가면 되는 일인데 지나간 일에 계속 후회하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아까운 시간만 지나감으로 딱 교훈 얻고 지나가면 됩니다. 흘려넘기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과거의 실수로 인해 매일을 후회하며 지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키린이었습니다. 키린은 젊은 시절 한 번의 큰 실수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믿었고 그 일로 인해 매일을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시간의 여행자라 불리는 신비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이 노인은 과거와 미래를 여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키린에게 자신의 과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키린은 망설임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과거로 돌아가 그 실수를 저지르기 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바꾼 키린은 놀랍게도 자신의 삶이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려움과 시련이 그의 삶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키린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인생은 실수 없이 완벽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최선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키린은 시간의 여행자와 함께 현재로 돌아왔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기 시작했고 매일을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운 교훈을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키린은 점차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인생의 교훈을 전하기 시작했고 많은 이들이 그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노인이 다시 떠날 때가 되었을 때 키린은 그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시간의 여행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 있다 해도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너는 이미 그 답을 찾았어. 강물이 항상 앞으로 흐르듯 인생도 계속 전진해야 한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새로운 가능성의 강을 건널 수 없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듯 모든 계절은 변화한다. 지나간 계절을 그리워하기보다는 다가올 봄을 준비하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다. 태양이 매일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듯 우리도 매일을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어제의 해가 지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세 번째로 나 자신도 못 바꾸면서 남을 바꾸겠다고 애쓴 것. 털난 짐승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의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안 바뀌면서 남에게 배우자에게 바꾸라고 하는 것은 참 웃긴 일입니다. 먼저 본인이 바뀌고 남을 지적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나도 이렇게 바꾸었으니 당신도 이렇게 하세요 하면 먹힙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자신의 습관을 바꾸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미로였습니다. 미로는 마을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그 방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습관을 지적하며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변화의 마법사라 불리는 여행자가 찾아왔습니다. 이 여행자는 미로의 행동을 지켜보다가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자신에게 변화를 주는 작은 도전을 하면 당신의 노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게 될 것이다. 미로는 이 제안에 흥미를 느끼고 도전을 수락했습니다. 첫 번째 주에 미로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조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몇 일은 힘들었지만 점차 그의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매일 새로운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마을 사람들이 그의 친절에 화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매일 자신의 식습관을 개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건강한 식사를 하면서 그는 더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매일 저녁 시간을 내어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이로는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깊이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변화의 마법사가 다시 마을에 돌아왔을 때 미로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변화된 모습과 행동이 마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람들은 미로의 변화에 자극받아 스스로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긍정적인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 때 대나무는 유연하게 휘어지면서도 꺾이지 않는다. 이처럼 자신을 먼저 견고히 하고 유연성을 배워야 타인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강물이 바위를 조금씩 깎아내듯 자기 변화도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자신의 변화에 집중하지 않고 남을 변화시키려는 것은 물이 바위를 향해 흐르지 않는 것과 같다. 씨앗이 땅 속에서 자라나 큰 나무가 되기까지 스스로의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 타인의 성장을 서두르기 전에 자신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로 인간관계 영원하다. 믿고 상대방에게 너무 의지하는 것. 인간관계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진짜 친한 친구와 부모님이 물에 빠졌는데 한 명밖에 못 구하는 상황이면 누구를 구하겠습니까?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 인간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상대방에게 의지하지 말고 혼자 일어서야 합니다. 옛날 어느 왕국에 자신의 모든 행복을 왕자와의 우정에만 의지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신하의 이름은 리안이었습니다. 리안과 왕자는 어린 시절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친구였으며 리안은 왕자 없이는 자신의 삶이 의미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국에 갑작스럽게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왕자가 먼 나라로 긴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왕자의 여행은 몇 년간 지속될 예정이었고 리안은 처음으로 왕자 없이 혼자 남겨졌습니다. 리안은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것만 같아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리안은 자신의 내면과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취미를 발견하고 마을 사람들과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리안은 왕국의 도서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지식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리안은 자신도 몰랐던 새로운 열정과 능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왕자가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리안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리안은 왕자에게 자신의 새로운 경험과 발견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왕자는 리안의 변화에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강물이 항상 같은 길을 흐르지 않듯 인간 관계도 변화한다. 변화는 자연의 일부이며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스스로를 발견해야 한다. 해가 뜨고 지듯 인간 관계도 시간에 따라 변한다. 각각의 만남과 이별은 우리 삶의 일부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성장한다. 나무가 계절에 따라 잎을 피우고 떨어뜨리듯 인간 관계도 때로는 가까워지고 때로는 멀어진다. 중요한 것은 각 계절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의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 인연에 연연하면서 괴로워하는 것. 인연이란 심리학에서도 5년마다 친구나 주변 사람이 바뀐다고 합니다. 관심사 등이 변경되면서 일어나는 것인데
옛날 인연에 연연하면서 괴로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 중 하나는 본인이 바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행복하다면 대부분의 나쁜 일이나 집착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옛날 어느 도시에서 인연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깊은 고민에 빠진 젊은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린이었습니다. 아린은 한때 자신과 깊은 인연을 느꼈던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고 나서 그 상실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린 것만 같아 매일을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린은 숲속을 거닐다가 신비로운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아린에게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그림을 그려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아린은 처음에는 그 조언에 회의적이었지만 노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린은 매일 숲으로 가서 자연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강물이 바위를 부드럽게 쓸어가는 모습,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의 춤, 그리고 계절의 변화를 섬세하게 그림에 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린은 자연의 변화무쌍함과 그 속에서도 계속되는 삶의 리듬을 발견했습니다. 아린이 숲에서 보낸 시간은 그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는 인연이라는 것이 자연의 일부처럼 변화하는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듯 인연도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멀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자연의 순환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을 얻은 후 아린은 자신의 새로운 작품을 전시회에 선보였습니다. 그의 작품에서 사람들은 자연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인생과 인연에 대한 깊은 통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린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는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인연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다. 강물이 과거의 경로에 집착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인연을 붙잡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나무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잎을 떨어뜨리듯 우리도 인연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잎이 떨어지는 것은 새로운 성장을 위한 자연의 준비 과정이다. 바람에 의해 모래가 재배치되듯 인생에서 인연도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한다. 모래알 하나하나에 집착하는 것은 바람의 자유로운 흐름을 막는 것이다. 옛날 어느 화창한 봄날 5명의 친구가 모여 인생에서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각자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가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숲속에 있는 오래된 오두막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밤새도록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각자가 생각하는 인생에서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에 대해 토론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사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고, 두 번째 친구는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에 대해 말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남을 변화시키려는 헛된 노력에 대해, 네 번째 친구는 인간 관계의 영원함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 친구는 인연에 대한 연연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친구들은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법사를 찾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마법사는 그들에게 특별한 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각자의 문제를 상징하는 5가지 물건을 숲속에서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변덕스러운 강물을, 두 번째 친구는 떨어지는 낙엽을, 세 번째 친구는 견고한 바위를, 네 번째 친구는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를, 마지막 친구는 흘러가는 구름을 찾아왔습니다. 마법사는 이 5가지 물건을 사용하여 각자의 문제를 상징하는 마법의 무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무략을 마시면서 자신의 문제를 상징하는 물건에 대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무략을 마시자 갑자기 숲이 환상적인 빛으로 가득 차며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남의 시선이나 과거의 후회, 타인의 변화, 관계의 영원함, 그리고 인연에 대한 연연함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친구들은 각자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를 통해 인생의 여정에서 마주치는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을 넘어서 진정한 자아 발견과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방법에 대해 탐구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삶에서 깊은 깨달음과 성장을 이끌어내는 여정이 계속되길 희망합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나 고민이 있다면 이야기 나누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순간들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인생에서 헛되고 부질없는 것 5가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처럼 인간의 마음도 변덕스럽고 불안정하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의 평화에서 비롯된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인생의 모든 경험도 결국은 하나의 근원으로 돌아간다. 중요한 것은 그 여정에서 어떤 의미를 찾느냐이다. 산에 오르지 않고서는 그 산의 높이를 알 수 없듯 인생의 고난 없이는 진정한 성취를 이해할 수 없다. 학창시절 은전 한입이라는 수필을 보았습니다. 그저 은전 한입이 가지고 싶어서 모았다고 했는데 왜 모았는지는 생각을 못했던 기억으로 남습니다. 우리가 돈을 모으는 것도 비슷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모으는데 왜 모으는 지 목적과 목표가 없으면 이렇게 황당한 결말로 남을 것입니다. 필요도 없는 것을 위해 돈을 모은 것이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는지 삶의 목표 설정이 더 중요합니다. 아니면 순서가 거꾸로 된 거니까요. 오늘은 이렇게 인생에서 헛되고 부질없는 것이 뭔지 알아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남의 시선 의식하며 사는 것. 남의 시선 의식하며 사는 것처럼 바보 같은 일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인데 말이죠. 이건 민감한 이야기입니다만 부모의 기대에 사는 것도 바보 같은 짓입니다. 유산이 많다면 좀 생각해 볼 문제이지만 부모님 유산 바라고 말을 듣는 것도 웃긴 행동입니다. 내가 불행한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 주변에도 부모님이 공무원이 되라고 해서 10년이 넘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본인은 하기 싫은데 부모님이 시켜서 한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내 인생 대신 살아줄 것이 아닌데 이러면 안 될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한때 한 마을에 바람의 소리라고 불리는 지혜로운 노인이 살았습니다. 이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의 이치를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삶과 미래에 대해 고민하며 노인에게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노인은 그들을 조용한 호수가로 데려갔습니다. 호수의 물은 거울처럼 맑아 하늘과 구름이 그대로 비춰졌습니다. 노인은 젊은이들에게 돌멩이를 하나씩 주며 호수에 돌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돌이 물에 닿는 순간 평온했던 물의 표면에 파문이 일었습니다. 노인은 물결이 서서히 가라앉고 호수가 다시 평온해지는 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던진 돌멩이는 세상의 시선과 기대 같아. 그것들은 잠시 너희 마음의 호수를 흔들지만 결국은 가라앉고 너희 내면의 평화만이 남게 될 거야. 진정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 평화를 어떻게 유지하고 너희 자신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느냐야. 그 후 노인은 젊은이들을 이끌고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에는 다양한 나무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떤 나무는 높이 자라 하늘을 향해 있었고 어떤 나무는 넓게 가지를 펼쳐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보다시피 이 나무들은 서로 다르게 자라. 그들은 다른 나무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아. 오직 자신의 본성대로 빛을 향해 물을 향해 자라. 너희도 마찬가지야. 남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너희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그것이 너희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야. 젊은이들은 노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자신들의 삶을 다시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며 살아온 것이 아닌지,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젊은이들은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적 가치와 꿈을 따라 자신만의 삶을 꾸려나갔습니다. 바람의 소리, 노인의 교훈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졌고 그의 이야기는 후대에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바다에 비친 달의 모습은 물결에 의해 계속 변화하지만 달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본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은 방향 없이 흩어지는 삶을 의미한다. 자신의 길을 확고히 걷는 것이 진정한 의미를 찾는 길이다. 나무가 다른 나무를 향해 자라지 않듯 사람도 남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서는 안 된다. 자신만의 빛을 발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두 번째로, 지나간 일을 계속 후회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만 저는 예전에 지나갔던 창피한 순간에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상황으로 교훈을 얻었으면 지나가면 되는 일인데 지나간 일에 계속 후회하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아까운 시간만 지나감으로 딱 교훈 얻고 지나가면 됩니다. 흘려넘기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과거의 실수로 인해 매일을 후회하며 지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키린이었습니다. 키린은 젊은 시절 한 번의 큰 실수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믿었고 그 일로 인해 매일을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시간의 여행자라 불리는 신비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이 노인은 과거와 미래를 여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키린에게 자신의 과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키린은 망설임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과거로 돌아가 그 실수를 저지르기 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바꾼 키린은 놀랍게도 자신의 삶이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려움과 시련이 그의 삶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키린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인생은 실수 없이 완벽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최선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키린은 시간의 여행자와 함께 현재로 돌아왔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기 시작했고 매일을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운 교훈을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키린은 점차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인생의 교훈을 전하기 시작했고 많은 이들이 그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노인이 다시 떠날 때가 되었을 때 키린은 그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시간의 여행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 있다 해도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너는 이미 그 답을 찾았어. 강물이 항상 앞으로 흐르듯 인생도 계속 전진해야 한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새로운 가능성의 강을 건널 수 없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듯 모든 계절은 변화한다. 지나간 계절을 그리워하기보다는 다가올 봄을 준비하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다. 태양이 매일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듯 우리도 매일을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어제의 해가 지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세 번째로, 나 자신도 못 바꾸면서 남을 바꾸겠다고 애쓴 것. 털난 짐승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의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안 바뀌면서 남에게, 배우자에게 바꾸라고 하는 것은 참 웃긴 일입니다. 먼저 본인이 바뀌고 남을 지적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나도 이렇게 바꾸었으니 당신도 이렇게 하세요 하면 먹힙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자신의 습관을 바꾸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미로였습니다. 미로는 마을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그 방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습관을 지적하며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변화의 마법사라 불리는 여행자가 찾아왔습니다. 이 여행자는 미로의 행동을 지켜보다가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자신에게 변화를 주는 작은 도전을 하면 당신의 노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게 될 것이다. 미로는 이 제안에 흥미를 느끼고 도전을 수락했습니다. 첫 번째 주에 미로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조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몇 일은 힘들었지만 점차 그의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매일 새로운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마을 사람들이 그의 친절에 화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매일 자신의 식습관을 개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건강한 식사를 하면서 그는 더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매일 저녁 시간을 내어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미로는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깊이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변화의 마법사가 다시 마을에 돌아왔을 때 미로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변화된 모습과 행동이 마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람들은 미로의 변화에 자극받아 스스로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긍정적인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 때 대나무는 유연하게 휘어지면서도 꺾이지 않는다. 이처럼 자신을 먼저 견고히 하고 유연성을 배워야 타인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강물이 바위를 조금씩 깎아내듯 자기 변화도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자신의 변화에 집중하지 않고 남을 변화시키려는 것은 물이 바위를 향해 흐르지 않는 것과 같다. 씨앗이 땅 속에서 자라나 큰 나무가 되기까지 스스로의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 타인의 성장을 서두르기 전에 자신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로 인간관계 영원하다. 믿고 상대방에게 너무 의지하는 것. 인간관계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진짜 친한 친구와 부모님이 물에 빠졌는데 한 명밖에 못 구하는 상황이면 누구를 구하겠습니까?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 인간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상대방에게 의지하지 말고 혼자 일어서야 합니다. 옛날 어느 왕국에 자신의 모든 행복을 왕자와의 우정에만 의지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신하의 이름은 리안이었습니다. 리안과 왕자는 어린 시절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친구였으며 리안은 왕자 없이는 자신의 삶이 의미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국에 갑작스럽게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왕자가 먼 나라로 긴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왕자의 여행은 몇 년간 지속될 예정이었고 리안은 처음으로 왕자 없이 혼자 남겨졌습니다. 리안은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것만 같아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리안은 자신의 내면과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취미를 발견하고 마을 사람들과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리안은 왕국의 도서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지식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리안은 자신도 몰랐던 새로운 열정과 능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왕자가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리안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리안은 왕자에게 자신의 새로운 경험과 발견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왕자는 리안의 변화에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강물이 항상 같은 길을 흐르지 않듯 인간 관계도 변화한다. 변화는 자연의 일부이며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스스로를 발견해야 한다. 해가 뜨고 지듯 인간 관계도 시간에 따라 변한다.
각각의 만남과 이별은 우리 삶의 일부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성장한다. 나무가 계절에 따라 잎을 피우고 떨어뜨리듯 인간 관계도 때로는 가까워지고 때로는 멀어진다. 중요한 것은 각 계절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의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 인연에 연연하면서 괴로워하는 것. 인연이란 심리학에서도 5년마다 친구나 주변 사람이 바뀐다고 합니다. 관심사 등이 변경되면서 일어나는 것인데 옛날 인연에 연연하면서 괴로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 중 하나는 본인이 바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행복하다면 대부분의 나쁜 일이나 집착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옛날 어느 도시에서 인연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깊은 고민에 빠진 젊은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린이었습니다. 아린은 한때 자신과 깊은 인연을 느꼈던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고 나서 그 상실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린 것만 같아 매일을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린은 숲속을 거닐다가 신비로운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아린에게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그림을 그려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아린은 처음에는 그 조언에 회의적이었지만 노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린은 매일 숲으로 가서 자연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강물이 바위를 부드럽게 쓸어가는 모습,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의 춤, 그리고 계절의 변화를 섬세하게 그림에 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린은 자연의 변화무쌍함과 그 속에서도 계속되는 삶의 리듬을 발견했습니다. 아린이 숲에서 보낸 시간은 그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는 인연이라는 것이 자연의 일부처럼 변화하는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듯 인연도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멀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자연의 순환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을 얻은 후 아린은 자신의 새로운 작품을 전시회에 선보였습니다. 그의 작품에서 사람들은 자연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인생과 인연에 대한 깊은 통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린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는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인연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다. 강물이 과거의 경로에 집착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인연을 붙잡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나무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잎을 떨어뜨리듯 우리도 인연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잎이 떨어지는 것은 새로운 성장을 위한 자연의 준비 과정이다. 바람에 의해 모래가 재배치되듯 인생에서 인연도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한다. 모래알 하나하나에 집착하는 것은 바람의 자유로운 흐름을 막는 것이다. 옛날 어느 화창한 봄날 5명의 친구가 모여 인생에서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각자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가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숲속에 있는 오래된 오두막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밤새도록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각자가 생각하는 인생에서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에 대해 토론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사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고 두 번째 친구는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에 대해 말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남을 변화시키려는 헛된 노력에 대해, 네 번째 친구는 인간 관계의 영원함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 친구는 인연에 대한 연연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친구들은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법사를 찾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마법사는 그들에게 특별한 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각자의 문제를 상징하는 5가지 물건을 숲속에서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변덕스러운 강물을, 두 번째 친구는 떨어지는 낙엽을, 세 번째 친구는 견고한 바위를, 네 번째 친구는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를, 마지막 친구는 흘러가는 구름을 찾아왔습니다. 마법사는 이 5가지 물건을 사용하여
각자의 문제를 상징하는 마법의 물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물약을 마시면서 자신의 문제를 상징하는 물건에 대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물약을 마시자 갑자기 숲이 환상적인 빛으로 가득 차며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남의 시선이나 과거의 후회, 타인의 변화, 관계의 영원함, 그리고 인연에 대한 연연함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친구들은 각자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를 통해 인생의 여정에서 마주치는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을 넘어서 진정한 자아 발견과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방법에 대해 탐구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삶에서 깊은 깨달음과 성장을 이끌어내는 여정이 계속되길 희망합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나 고민이 있다면 이야기 나누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순간들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